자, 그래서 역전재판 5의 3일차 플레이는 이 2화 역전의 백기야행의 첫 번째 재판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줄거리 늘 여기서 못 보네. 아, 탐정 메모가 안 나오는구나. 여튼 나루오드가 오랜만에 복귀를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탐정이래 변호사인 키즈키 코코네와 함께 이런저런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키즈키와 그리고 나루오드의 후배라고 해야 되나? 부하인 오도로키 호우스케라는 역전재판 4의 주인공이었던 변호사가 첫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괴 붐이 일어났던 마을에 구미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촌장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촌장이 살해당한 곳에는 지금 누명을 쓴 피고인과 그 외에는 요괴의 까만 깃털과 발자국,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시작되려고 해요. 단서를 많이 찾지 못했어요. 키즈키양 괜찮아? 아까부터 앉아보자 못하는데. 그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첫 번째 법정이니까요 라고. 이 아이가 바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키즈키 코코네라고 해서 18살? 여튼 일부러 미국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올 정도로 열의에 넘치는 여자아이예요.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심리를 읽어가지고 증언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로서 오도로키가 긴장할 때는 큰 소리로 괜찮아 라고 외치면 돼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도로키는 괜찮다 라고 그러니까 따라해서, 키즈키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오도로키가 좋은 걸 알려주네요. 시끄럽지만. 그곳에 나루오드가 와서 둘이서 왜 큰 소리 내고 있는 거니? 라고. 나루오드씨, 발성 연습을 좀요. 원래 나루오드씨 왜 정장 같은 거 입고 있나요? 아, 이거 말이야? 약간 변호사 자격을 다시 한번 따려고 생각해서 라고. 잠깐 동안. 예? 변호사 자격을요? 어째서요? 또 내가 법정에 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면서 나루도 멋있는 옆모습 보여주네.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게. 신경 쓰이는 거리라고 오도로키가. 그나저나 이전에 얼빠진 것 같았던,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느긋해 보였던 복장에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이 양복 입은 옷은 신선하다라고. 그나저나 두 사람은 담당 검사에 대해서 알고 있니? 예, 어서오세요. 제인이었지요? 제인이라고 했어요. 전 검사면서 심리학을 쓴다던가. 그래서 잠시만요. 옆으로 좀 치우자. 현역 시절에 그의 소문은 들어본 적이 있어. 무려 증인의 마음을 조작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일부러 피고인에게 자백을 유도한다거나 자백하게 심리학을 사용한 법정 전술이라. 키즈키랑 좀 닮았는데 코코네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끌어내서 무죄로 만드는데, 저쪽은 증언을 시켜가지고 자백하게 만드는 그런 심리 조작을 쓴다라고. 조작까지는 아니죠. 조작일 수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큐브올링님 열혈이 되실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별풍 리스트 보시고, 리스트가 아니고 게시판에 몇 개까지 쓰면 되나 보시고, 혹시나 되려면은 그거 외엔 무리하지 마시고. 역시 무서운 사람인가요? 죄인이고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인간은 검 끝에 이슬로 만들어버린다고 해. 뭔가요 그거? 아마 소문에 꼬리가 물린 거겠지만, 이라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지. 목이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큰 소리 낼 땐 조심하자라고 오도록이가. 그거보다 준비는 괜찮니? 법정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NPC가 말하는 것처럼. 좋아, 힘내자. 코코네가 기운차요. 언제나처럼 불리한 상황이지만 의뢰인을 믿고 진실을 추구하자 라고 하네요. 무서운 여검사는 2 때 나왔죠? 3에도 나왔나 그 사람? 채찍 쓰던 아이가 있었어요. 웬 새가. 그러면 텐마 데몬의 법정을 시작합니다 라고. 변호 측은 준비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법정에 울리는 그 큰 소리. 씩씩하군요. 그나저나 옆에 있는 녀석은 누구신가요? 신임 변호사인 키즈키 코코네입니다. 이쪽도 씩씩해서 좋군. 왠지 저도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근데 검사 측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 형사가, 이게 반 형사예요. 이전에 이토노코 형사의 위치를 대신하는. 그 점은 내가 설명하지 라고. 약간 수속이 오래 걸려서 말이야. 담당 검사는 지금 형무소에서 유송되고 있는 중이다. 호송되는 중이다. 형무소. 담당 검사가 죄인이었었죠 라고. 죄인한테 검사를 시키는 이 유가미군은 죄인이다. 칼로 그냥 썩 두. 나중에 PC로 방송국에 한번 보세요.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지금 나는 확인하기 좀 그렇고. 혹시나 되시려면은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만 쏘셔도 되고. 여튼 살인죄로 투옥돼 있다라고 검사면서도. 칼에 녹으로 만든다는 그런 말인데 이슬이 아니고 이슬로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등짝을 보여주는 이 검사가 이번에 라이벌 검사입니다. 등을 보인 사람이 검사석에 서있는데 틀림없어요. 저 사람이 유가미 검사예요 라고. 쪽에서 저기 검사 준비는 완료되어 있는 건가? 헤. 부드럽게 도네요. 딱딱하게 굴지 말고 빨리 시작하라고. 실례했습니다 라고. 무서워. 그러면 유가미 검사 험두 변론을 시작합니다. 으아! 왜 그러시나요? 필요 없잖아 그런 거. 문서에 전부 다 적혀 있을 텐데. 그렇다면 험두 변론 따위 쓸모없는 이야기야. 쓸모없다고? 재판장 지금 예상외의 대답 때문에 완전히 말을 잃어버렸어. 저기 험두 변론은 사건의 설명으로서 필요하지 않나요?
해. 그러면 재판장, 네가 하는 게 어때? 제가요? 필요 없는 걸 갖고 싶다, 달라고 짹짹거리고. 그건 말이야, 늙은이의 고집이라는 거야. 에. 험두별로는 재판장이 고집 부리는 거였나요? 옆에서 떼쓰는 거야 라고. 어린애들이 싫어한다고? 너의 손녀라던가 말이지. 험두별로는 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계속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에. 저게 말로만 듣던 심리 조작인 걸까요? 라고 옆에서.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험두변론을 시작합니다. 어서 재판장이 험두변론을 읽어요. 피해자의 이름은 큐비 긴지였었죠. 여튼 구미마을의 촌장이고, 용의자는 텐마 데몬이라고 해서 합병 때문에 대립하는 텐마시의 시장이었지요. 어째서 시장이 체포당했냐? 아무래도 흉기의 창에 지문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재판장이 대답하고 있어요. 위험 있는 분 아니었어? 그리고 사건 당시에 저택에 있던 관리인과 비서에게는 완전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군요. 라고. 거기다 피고인의 따님은 동기도 없고 큰 창은 다룰 수도 없고, 이 딸이 저택에 있었는데 제일 발견자예요. 그 말은 피고의 용의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호, 역시 재판장. 연륜이 있구만. 예력도 평범하지 않아. 호호호, 그렇게 말하니까 나쁘지 않은걸요. 라고. 심리조작으로 마음까지 완전히 부여잡은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다시 최초의 증인은 반형사인가요? 이제 시작하나 봅니다. 그래서 증인 이름과 직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나는 반코조. 저 뭐라고 있지? 여튼 형사다라고. 지금 유가미에 감시를 담당하고 있어라고. 감찰? 위험하다 싶을 때는 반형사가 지켜준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해. 나도 완전 얕보이고 있구만. 이라면서 얘가 지금 죄인이거든요. 누구를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나는 사람은 다시 설 수 있다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어쩌저쩌 하다가 끊겼어요. 알씨. 연불은 묘자리 안에서 외시지. 지금은 증언이나 해라. 하하하, 그래. 좋아. 그 눈에 숨어있는 건, 눈에 들어있는 건 확실한 저스티스. 분명 너라면 갱생할 수 있어. 사회 복귀할 수 있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 반형사 저거 유가미 검사가 위압을 줘도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형사가 유가미 검사의 감시인 거군요. 그러면 반형사 최초의 증언을 부탁합니다. 라고 재판장이. 최후에는 항상 정의가 이긴다는 걸 변호사한테 알려주도록 하마. 그래서 자꾸 저 수첩을 꺼내요. 형사 수첩을. 자,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창으로 찔려 있었다. 현장의 벽에 걸려 있었던 그 창이야. 흉기에는 피고인 텐마 데몬의 지문이 확실하게 남아있었다고.
사건 당시 촌장은 수면약을 마셔서 잠들었다는 것 같아. 표정 봐. 그러니까 피고인은 잠든 촌장을 습격 푹 하고 찌른 거겠지. 하지만 그 격통에 눈을 뜬 촌장은 짐을 손에 들고 반격을 했다라고. 짐이 아니고 거기 놓여있는걸. 예, 어서오세요. 뭐라고 해야 돼, 놓여있는걸. 여튼 촌장은 최면약을 마신 건가요? 자꾸나 왜 사장이라고 할까, 저걸 보고. 여튼 촌장은 전 프로레슬러였으니까. 그래서 피고인은 촌장을 무서워하면서 최면약을 사용한 거겠지. 이게 바로 해부 기록이다. 한글화 없어요, 아쉽게도. 창으로 찔렸는데도 일어나서 반격을 한 건가요?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었지만 그런 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재판장이. 누가 뭐래도 촌장은 전 프로레슬러니까 창 따위 모기한테 물린 정도밖에 안 될걸? 이러고. 창에 찔린 채로 조깅도 할 수 있었을 거야. 그건 아니지. 아니. 전 프로레슬러라고 뭐든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로 찔린 채로 반격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건가요? 너 말이야. 저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더라. 뭐 궁지에 몰린 쥐의 힘이라는 걸 모르는 거니? 라고. 평상 사회에서 레슬을 하고 있었던 죄인도 이런 말을 했었다고. 아픔으로 감각이 사라져서 생각지도 못한 힘이 나올 때가 있다고 말이야. 그런가요? 여튼 죄인 검사니까 죄인 친구가 많아요. 그래, 모르겠다면 한번 시험해 보겠네 하면서 뭘 뽑을 자세를. 베어버려. 목숨 건지셨군. 수갑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하하, 내 조사에 빈틈은 없어. 이 반코조 5인 체포 같은 걸 한다면은 퇴직도 각오하고 있다 라고 했다면은. 거기다 흉기는 피고인의 지문,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알리바이도 없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알리바이도 없어 라고. 재판장, 이건 완전 결정적 아닌가? 들으면 들을수록 피고인이 죄인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재판장의 머릿속이 유죄로 기울고 있어. 마음속이. 거기다가 그 아저씨한테는,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 아저씨한테는 이상한 소문도 있었다고. 합병을 진행한 거는 텐마타로의 부활을 노렸다던가 하는 말이야. 확실히 그 아무런 매력도 없는 마을을 노리는 건 이상하지. 어쩌면 정신이 돌아가서 정말로 부활 같은 거를 노렸을지도 몰라 라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럴 정도의 녀석이다. 촌장을 죽여도 이상한 건 아니겠지. 이상하진 않겠지라고. 주변 사람들이 확실히 그 이상한 시장이라면 그럴 리도 몰라. 소문으로는 피가 녹색이란 말도 있어 라느니. 정숙히 개정 중에는 잡담은 금지입니다. 재판장, 뭐라고? 피고인의 저 머리에 있는 딱지랄까 뭐라고 해야 돼? 부적을, 저건 말이야 텐마타로한테 빙의되지 않도록 붙이고 있는 거라고. 어쩌면 이미 쓰여있는 걸지도 몰라. 저 봐라, 지금도 너한테 지금 달려들려고 하고 있지 않아?
잠깐! 피고인의 소문이나 취미는 본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거기다 머리의 부적은 패션이라고요! 아마도. 분명 본건하고는 관계가 없겠지요. 검사 측은 지금 장난으로 피고인의 인상을 검사 측은 장난으로 피고인의 인상을 떨구지 말도록 하세요 라고. 아 무서워라. 무서운 아가씨구만이라고. 선배 조심하세요. 저게 유감이 검사가 잘하는 심리 조작이에요. 말을 막 사용해서 인상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시구만. 그나저나 피해자는 찔렸으면서도 반격을 했다고 하는데 반격에 사용한 흉기는 뭐였던 겁니까? 그건 이거다! 이 물건이다! 라고.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거를? 여튼 이거는 요괴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거는 구미호와 텐마타로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장식이야. 재밌구만. 마치 이번 사건을 상징하는 것 같지 않아? 하면서 이게 그 시장을 때린 거, 그러니까 피고인을 때린 거라고.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